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정당으로 호남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기존 정치인들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무섭게 불어닥친 녹색 돌풍은 더불어민주당을 광주와 전남에서 소수 정당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최근 입당한 손금지 의원까지 포함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대다수 야권 의원들은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등으로 갈라져서 말 그대로 춘추 전국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권 난립으로 총선을 치를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 신당으로 뭉쳐서 민주당에 맞서게 될지 그만큼 호남의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지대에서 앞으로 한국 정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새로운 장을 펼치는 것은 민주화를 담당한 호남민의 또 다른 숙제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신당 출범과 함께 야권발 정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3지대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서 다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유지한 채 3지대 신당으로 옷만 갈아입을 경우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거센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지대 신당의 성공 여부는 참신한 정치 신인을 등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과거와 연이 닿아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내년 총선에서 텃밭인 호남을 탈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략 공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영향 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됩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어제 16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험 가동과 본 가동을 한 뒤 상반기에 환경 영향 조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환경 영향 조사 범위는 주민 수용성 조사 범위와 동일한 반경 5km 이내로 하고 오염물질 등 50여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9개 측정 지점에서 발전소 가동 전에 한 차례, 가동 중에 2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중회공원의 아파트 부지가 재검토됩니다. 광주시는 중회공원의 아파트 예정 부지가 소음 문제 등으로 부적절하다는 영산강유역 환경청의 의견을 반영해 부지 변경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원안 중심의 재검토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고속도로가 인접한 기존 예정지에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소음 문제가 있는 일부는 근처 골프연습장 부지로 분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반짝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8.9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따뜻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위에 움츠렸던 몸을 오늘은 활짝 펴고 출근길 나서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11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평년 수준의 기온이라서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오전 중에 서해안 지역에서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향하면서 강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8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섬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이 특보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후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0년 5.18 당시 육군 보안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촬영한 사진 1,700여 점이 39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진들이 많이 보여서 5.18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있는 힘껏 돌을 던지는 한 청년의 모습. 사진 설명에는 5월 18일 금남로, 경찰에 돌을 던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1980년 5.18이 촉발된 전남대 앞 충돌 이후 금남로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5.18 사진 중에서도 첫날은 자료가 거의 없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귀중한 사료입니다.
수의를 입고 상무대 법정에 선 정상용 외무부장 등 5.18 항쟁 지도부가 재판받는 모습도 처음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7번이니까 정혜직, 6위 2학년, 5가 김영철, 4가 윤강옥, 3위 정상용 이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면 항쟁 지도부. 1980년 5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던 국군 보안사령부 군인들이 시위대 처벌을 위해 증거 확보용으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국방부가 보관해오다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간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위대한 광주의 진실로 기록될 것이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은 귀한 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어 정보가 풍부한 데다 사진 속 인물과 건물 등의 정보로 그동안 맞추지 못한 퍼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사망자들을 분류를 막 하면서 하윈으로 죽은 사람은 무조건 시민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지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군들도 카빈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만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기 위해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앞으로 철저한 고증과 확인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미국 정부에 80년 5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미국 측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5월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철옥 기자는 지난 1996년 체로키 파일 등 미 정부기관의 극비 문서 2천여 건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는 광주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었던 미 백악관의 정책검토회의 내용이 담겼고 5.18 당시 미군이 계엄군 투입을 알고서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도 담겨 있었습니다. This makes the U.S. role even worse than I originally thought back in 1996. Korean aspirations for democracy simply did not matter to the United States. 당시 엄청난 파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들이 가려져 있어서 80년 5월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5.18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들을 이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공개한 자료 가운데 삭제 처리됐던 부분을 추가로 밝혀주고 5.18과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미국의 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기간을 특정하고 그 당시 기간 내에서 있었던 키워드를 모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를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진상규명을 위해선 미국 정부의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5.18 관련 자료 상당 부분이 왜곡되고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미국 기록물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미국 측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미동맹의 어떤 긍정적 측면을 그 이후에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에 미국이 파악한 정보 기록물, 정보 내용은 전부 다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5.18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9년 전의 진실을 담고 있는 국내외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새벽 나주의 한 농공단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단열재 공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전남 나주시 동수 농공단지에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30분쯤입니다. 여기 왔을 때 불이 너무 많이 붙었고 진짜 겁이 날 정도로 불이 난 거예요. 하늘로 솟친데 지금. 나주시 관내 소방차도 모자라 광주와 인근 시군의 소방차 87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플라스틱에 붙은 불길이 워낙 거셌습니다.
이곳 공장에서 처음 시작된 불은 바로 보온 단열재를 생산하는 건물로 번졌습니다. 불은 플라스틱 공장 3개동, 단열재 공장 3개동 등 모두 6개 건물을 태운 뒤 새벽 4시쯤 진화됐습니다. 당시 기숙사에 스리랑카 외국인 근로자 7명이 있었지만 재빨리 대피했습니다. 농공단지 불이 난 공장 바로 옆에는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공장도 있어 자칫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12톤의 가스 저장 창고가 있었는데 그걸 다행히 우리가 연소를 확대를 막아서. 경찰은 내부 생산 설비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전기적 문제 때문에 불이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 광주의 한 사립 여중학교에서 생활지도라는 미명하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해당 학교 교장이 속옷의 색깔을 지정하고 자연 갈색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라고 강요하는 등 반인권적 방식의 용모 단속으로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부의 보완책 발표로 인해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어제 노동계의 우려사항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용자인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이후영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0시간제도 보완책들에 대해서 사용자,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역 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들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었는데 일단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의 사유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법을 개정하여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한 것이 아니라 계도 기간을 두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유예한 점이라는 것과 탄력적 근로제 학대 적용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노동계 측에서는요, 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대응을 못한 것 아니냐, 준비를 안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내년 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부족 인원을 신규 충원하거나 근무 방식을 바꾸고 있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 및 일본 수출 규제 영향 등으로 기초 체력이 많이 저하되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 등이 수반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정부가 보완책으로 만든 특별 연장 근로사항에 경영상의 이유라는 항목이 포함이 됐는데 이것이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네, 경영상의 사유로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한 것에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특정한 시기이거나 또는 한시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에 업무량이 많은 것 등을 특별 연장 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신청한 경우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탄력 근로제의 경우 중소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제 등의 학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사업장의 숨통이 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제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노무 관리의 어려움도 크며 건설, 가전, IT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장기 집중 근로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 공감하고 또 공감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주 52시간 근로제가 잘 정착되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려면 영세한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업 규모별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여 자정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의 단위기간과 정산기간 등을 1년 이상 확대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오늘 사용자인 중소기업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 이후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를 정의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 정상화 계획을 다음 달 1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선대 정상화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6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전까지 정상화 추진 계획을 제출하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정의사 후보들을 포함해 정상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20일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안에 학내 구성원 단체들이 이사진 구성에 대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진숙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내년 총선에 광주 북구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 전 행정관은 광주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성하고 세대교체를 통한 광주 정치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행정관은 청년 복지 공동체를 위한 청년 도전자금 조성과 여성 평등 임금제 실현, 사회적 경제 혁신도시 활성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소외된 이웃에 전달될 김장김치 담그기가 시작이 되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2만 포기 30톤이 넘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순천만 국가정원. 정원 한가운데 잔디광장에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소금에 절인 배추가 탁자에 올려지고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시민들만 3천여 명. 배추도 2만 포기에 이릅니다. 무게만도 30톤이 넘는 물량입니다. 김장 비용 2억 원은 순천 지역 기관과 단체 100여 곳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다른 단체와 같이 어울려서 참석하게 되었고 또한 성실껏 열과성을 다해서 담아서 저희들 불우한 이웃에 전달돼서 겨울에 소외된 계층이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대축제에는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대표로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 김장 담그기 다 같이 하니까 재밌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승적 7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대규모 김장김치 나눔 행사는 지역에서는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담근 김장 2만 포기는 소외된 이웃 7천여 명에게 전달됩니다.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한 김장 나누기는 연말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수소경제 시대를 준비하는 연속 보도, 지난 이틀 동안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의 수소에너지 육성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 산업에서 미래를 본 전 세계 국가들은 앞다퉈 수소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수소 경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와 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자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과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는 수소를 선택했습니다. 이 제조업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삼을 수 있느냐, 친환경 연료 기반의 새로운 제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필요성이 더 강하게 제기가 된 거죠. 녹색 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SS의 대안으로 등장한 건 무게 대비 에너지 저장 용량이 높고 비교적 안전성이 확보된 수소 연료전지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재생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도 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소랑 연계하면 저기 원더풀이거든. 수소에서 미래를 본 한국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과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뭐 최첨단 진보한 차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고요. 약 3분의 1밖에 비용이 안 든 것 같아요. 휘발유 연료비 대비 절반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커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마다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구하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도 끌어내야 하는 상황. 수소 사회로 가는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전남대학교 최은표 교수 연구팀이 암을 표적 치료할 수 있는 머리카락 1000분의 1 크기의 초미세 의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최은표 교수 연구팀은 나노 자석 입자를 뭉쳐 직경 10나노미터 크기의 의료 나노 로봇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고 이 성과는 동물 실험을 거쳐 국제학술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최 교수팀은 로봇을 몸속에 주사기로 투입하면 전자기장을 이용해 암세포에 다가가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는 물론 다양한 치료약물 전달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 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 공원에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이 건립됩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은 전시실과 회의실, 교류 공간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총 사업비 311억 원을 들여 202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플랫폼 기공식에서 시민 누구나 즐기고 세계가 교류하는 창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나주의 정미소인 난장곡간에서 프리 오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밴드계의 아이돌 W24, 관록의 밴드 타카피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음악 무대를 선보였고 신현희와 자이로 등 광주 MBC 문화 콘서트 난장의 새로운 MC들이 소개됐습니다. 100년 역사의 나주정미소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 다음 달 6일부터 난장의 전용 공연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철새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 초소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겨울 철새 13만 7천여 마리가 전남 지역에 날아오고 다른 지역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종오리와 유경오리 농장 등 14곳에서 24시간 방역 초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방역 초소에는 24시간 근무자가 배치돼 출입자를 통제하고 소독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수거해 갑니다. 배추나 무, 젓갈류 등의 물기와 염분을 최대한 제거하고 부피가 큰 야채들은 작게 잘라야 하는데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버릴 경우 불법 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 축제에서 근로정신대 역사를 알리고 수익금 15만 원도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가초 6학년 학생들은 원래 전교생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국화를 가꿨는데요. 근로정신대 바로 알기 수업을 계기로 국화를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근로정신대 역사가 담긴 메모를 화분에 붙여 역사 알리기도 앞장섰는데요. 학생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의미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양파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개발됐습니다. 전남대학교 농업 빅데이터 연구실 남영환 교수 연구팀은 기온과 강수량, 일교차 등이 양파 생육 기간 동안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 수확량을 예측했는데요. 나 교수는 앞으로 다양한 작목에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먼 고대 한반도의 땅, 악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천녀 천둥이와 인간 능력자 20액이 위험천만한 여정에 나섭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융복합 창제작 공연 무사 불멸의 영웅들이 12월 20일과 21일 예술극장 극장 1에서 펼쳐집니다.